6월의 태양이 제주 해안 위로 떠오르며 맑은 바닷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전통적인 나무 외벽과 곡선형 한옥 지붕을 가진 해변가의 집은 마치 오래된 꿈에서 튀어나온 듯했다. 지우는 소금기 섞인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끼며 부드럽게 흔들리는 등불이 걸린 집 입구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세대를 거쳐 그녀의 가족에게 속해 있었으며 조용한 여름과 따뜻한 추억의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오랜만에 먼 사촌 민재의 뜻밖의 초대가 그녀를 거의 10년 만에 이곳으로 다시 데려왔다. 지우는 28세의 여성으로 섬세한 이목구비와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고 윤기나는 생머리를 지녔다. 서울에서의 그녀의 삶은 대기업에서의 힘겨운 업무와 작은 아파트로 돌아갈 때 느껴지는 공허함의 조합이었다. 제주에서 몇 주를 보내는 것은 유망해 보였지만 그녀는 매력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사촌 민재가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민재는 집 입구에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는 32세였으며 자연스러운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단단한 이목구비와 말 너머의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은 그를 인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지우는 그를 사춘기 이후로 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인물 같았다. 편안한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아함을 풍겼다. 어서 와, 지우나.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존중의 몸짓을 보였다. 여행은 괜찮았니? 응, 고마워.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사회적 기대감에 맞춰 말을 골랐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방들은 아늑하고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다. 나무 마루는 발소리에 부드럽게 삐걱거렸고 한지 창문은 햇빛이 공간을 은은하게 채우도록 했다. 서울의 빠른 리듬을 비웃는 듯한 조화로움이 그곳에 있었다. 민재가 그녀를 방마다 안내하며 작은 개조 작업에 대해 설명할 때 지우는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몸짓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끌렸다. 그날 첫날 밤 그들은 베란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재는 전통적인 요리를 준비했다. 삼겹살 구이에 김치, 된장, 신선한 채소 반찬이 곁들여졌다. 그 향기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고 지우는 각 맛을 음미하며 마음이 점차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웃음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오갔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도 흘렀다. 누구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느끼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재는 지윤을 데리고 섬 곳곳을 탐험했다. 그들은 동문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가판대에는 신선한 해산물, 열대 과일,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우는 향신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선명한 녹색 차밭을 따라 걸었고 마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듯한 풍경을 보았다. 민재는 그녀를 약천사로 데려갔는데 티베트 불교종의 울림이 들리는 그곳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매 장소마다 지우는 민재가 주변 세계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눈치챘다. 그의 말 속에는 섬세함이 느껴졌고 그는 타인과 교류할 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어느 날 밤 그들이 달빛 아래 해변을 걷던 중 민재가 갑자기 멈췄다. 몇 걸음 앞서가던 지우는 그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그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그녀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여기에서는 당신이 다르게 보인다. 민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지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다르게? 그녀는 무심한 척하려 했지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자유로워 보인다. 그는 그녀에게 한 발자국 다가서며 말했다. 서울의 지유는 그저 당신 본 모습의 그림자일 뿐인 것처럼 그의 말은 무거운 의미를 담고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지유는 마치 민재가 자신조차도 회피했던 무언가를 간파한 것처럼 느껴졌다. 배경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뒤따르는 침묵을 더욱 크게 느껴지게 했다. 민재, 항상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나? 그녀는 긴장을 덜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그는 대답했고 그의 눈빛 속에는 그녀를 떨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에게만. 그날 밤 지유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민재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들이 어린 시절에 공유했던 기억들과 뒤섞였다.
그녀는 그 여름이 단순히 해변가 집에서의 또 다른 방문이 아니게 될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민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위협을 하고 있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들 사이의 가까움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손질하는 것 같은 사소한 순간조차 전율로 가득 찼다. 지유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선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감정의 절정은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그들을 집안에 머물게 한 어느 저녁 무렵에 일어났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민재는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거실의 다다미 위에 앉아 쿠션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그들의 신체적 거리는 참기 어려울 만큼 가까워졌다. 지유나, 그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그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연약함이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난 항상 너를 사랑해왔던 것 같으니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유는 넘칠 듯한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울였고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맞닿았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생기 넘쳤다. 그 후 며칠은 행복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지유는 그녀의 가족이 민재와의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문화적 기대와 전통의 무게는 그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무언가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민재는 그의 인내심과 이해심으로 그녀와 함께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듯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인물이 그들의 관계에 동참하게 되었다. 민재의 누나 은희가 예고 없이 몇 날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기로 한 것이다. 은희는 35세의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항상 문화적 규범을 중요하게 여겼다. 지윤과 민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즉시 공기 중의 긴장감을 눈치챘다. 저녁 식사 중에 은희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윤, 요즘 민재랑 아주 가까워 보이네.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지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재가 나섰다. 은희야, 지윤이랑 나는 우리의 우정을 다시 찾고 있어. 재주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잖아. 그는 더 많은 것을 숨기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은희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 듯 보였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두 사람의 모든 상호작용을 관찰했고 그녀의 존재는 그들의 관계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섬의 절벽을 따라 산책하던 중 지유는 민재에게 직면했다. 민재,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누나, 우리 가족, 그들이 절대 이해하지 않을 거야. 민재는 지윤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지윤아,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드문 거야. 나는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사느니 이걸 위해 싸우고 싶어. 너도 나와 함께 할 거야. 민재의 말은 지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섬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 외딴 절에서 그들은 선택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한 노승을 만났다. 그의 지혜로운 말은 지윤에게 사랑을 변화의 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 노승의 존재와 그의 가르침은 두 사람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강화되는 와중에 새로운 갈등이 찾아왔다. 그것은 민재의 어린 시절 친구인 혜진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혜진은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매혹적인 미소와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유는 혜진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혜진이 민재를 가볍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극할 때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민재, 서울에서 그때 기억나? 혜진은 저녁 식사 중에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만지며 말했다. 그때 너 정말 어설펐잖아. 지유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불편함은 분명했다. 민재는 상황을 눈치채고 능숙하게 대화를 돌렸지만
그녀에게 깊은 눈길을 던지며 그들이 서로 느끼는 감정을 바꿀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후 며칠 동안 혜진은 민재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산책을 제안하거나 옛 이야기를 꺼내며 끊임없이 그와 함께하려 했다. 반면 지유는 스스로의 불안감을 되돌아보며 그녀의 위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긴장이 감도는 어느 밤, 모두가 베란다에 모여있던 중 지유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혜진 씨, 민재랑 참 많은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면 참 좋겠네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은근한 도발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럼요. 민재는 항상 제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와 같은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죠. 베란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민재는 지윤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꽉 쥐었다. 그 작은 제스처는 그들의 유대를 다시 확인하기에 충분했지만 지윤은 민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혜진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지윤과 민재는 은희와 가족들에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관습에 도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어떤 반대에도 견딜 만큼 강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혜진의 존재와 모두가 느끼는 긴장감으로 인해 다음 몇 주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될 것이 분명했다. 긴장은 혜진이 민재에게 옛 프로젝트를 재개하자며 자신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고 암시한 대화에서 절정에 달했다. 민재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이 제안은 지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마침내 비오는 오후에 혜진과 직접 맞섰다. 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곧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졌다. 혜진 씨, 정말 왜 여기 오신 건가요? 지윤은 팔짱을 끼고 단단한 시선을 유지하며 물었다.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혜진은 한쪽 눈썹을 치켜쓰며 차분한 톤을 유지했다. 그리고 너는 어때, 지윤? 네가 지금 쌓으려는 것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니? 민재의 가족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는 있겠지? 잘 알고 있어요. 지윤은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지원하러 온 게 아니라 혼란을 만들기 위해 온 것처럼 보여요. 민재가 그들의 논쟁 한가운데에 도착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자 지윤의 옆에 섰다. 혜진, 나는 우리의 우정을 존중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어. 지윤과 나는 함께 우리의 결정을 내릴 거야. 그러니 그것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혜진은 다음날 집을 떠났지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말을 남겼다. 너희 둘이 뭘 하고 있는지 알길 바랄게.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녀는 긴장된 포옹으로 민재와 작별하며 말했다. 혜진이 사라지자 은희는 점차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윤과 민재 사이의 강한 유대감과 진정한 사랑을 지켜보며 그녀는 자신의 편견과 문화적 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대화 중 은희는 지윤에게 고백했다. 너희가 정말 서로를 아끼는 게 보여.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보다 너희의 행복을 더 생각해야 할 때일지도 몰라. 은희의 지지는 커플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도전이 남아 있었다. 가장 보수적인 가족 구성원들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 사이 지윤과 민재는 서로에 대한 약속을 더욱 굳히기로 했다. 조용한 밤, 제주도의 별빛 아래 민재는 작은 은반지를 지윤에게 건넸다. 공식적인 청혼은 아니야. 그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약속이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함께 모든 걸 이겨낼 거야. 여름의 끝이 다가오면서 지윤과 민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긴장이 잠시 해소되는 듯했으나 서울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그들을 흔들었다. 전통적이고 영향력 있는 민재의 부모님이 그들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긴급 가족 모임을 소집한 것이다. 지윤과 민재는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한옥 마을에 위치한 그 집은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문화적 무게도 함께 느껴지는 곳이었다. 저녁 식사 중 민재의 아버지인 병수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재야, 너는 가족의 명예를 지킬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이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우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단호한 태도로 답했다. 아버지, 저는 우리 문화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믿어요. 지우는 그 미래의 일부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참기 힘든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민재의 어머니 소연 씨는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지역 사찰에서 열리는 전통 의식에 참여해 영적 조언을 구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모두 약간의 회의감을 품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찰에서 지혜로운 말로 명망 높은 한 스님이 가족의 걱정을 들었다. 그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규범을 초월하는 강력한 유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내와 이해로 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 유대가 화합의 힘이 될 것인지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그 후 며칠 동안 가족은 민재와 지훈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은희는 또 한 번 커플의 편에 서서 전통과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다. 몇 주간의 격렬한 대화와 감정적인 협상 끝에 민재의 아버지 병수 씨는 마침내 마지못해 마음을 열었다. 민재야,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부분적이긴 해도 가족의 승인은 커플에게 희망의 물결을 선사했다. 그들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지만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울에서의 삶이 요구하는 것들과 기대를 조율하면서도 제주에서 피어난 사랑의 본질을 지켜야 하는 진정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